자, 이번 시간부터요. 는 이제 복교적 행정행위부터 다 들어가야 되죠. 네. 이 부분은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죠? 일단 복교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 효 행정행위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뭐 일단 개념부터 봐야겠죠. 제3자 행정행위라는 것은 일단 수익적 효과와 침해적 효과가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행정행위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해 당사자가 복수가 존재하고 그 당사자 간의 이해가 서로 상반된다, 충돌된다. 따라서 중요한 게 뭐죠? 이해 관계자인 사이에 상반되는 그 사익 간의 조정, 이익 형량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효조 행정이 제3자요 행정행위. 자, 16년 기출 문제고요. 2년에 한 번 꼴은 나옵니다. 2년에 한 번 꼴은 나온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행정절차법 소종의 사전통지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등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 포함된다. 네, 맞죠? 네, 맞고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필요시 제3자 이익도 고려되어야 된다. 그죠? 네. 맞는 지문. 자, 3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죠. 행정소송법 자,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재심 청구 가능하죠. 그래서 언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그때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27조 3항에 소종의 심판 청구 제척 기간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종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19년도 서울시 9급입니다. 역시 제3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나오죠. 자, 1번 행정행위는 도달,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네,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어요.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 2번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요. 법원에 참가 결정이 없어도 관계처분에 의해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자,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여기에서 행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즉,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이거나 요런 제3자인 경우죠. 네, 이해관계인이요. 제3자 이해관계인. 근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가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그때 의견 제출 기회를 자, 2번 지문이에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요. 여기서 이해관계는 법원의 참가 결정이 없어도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공청회나 청문 등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때 이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뭡니까? 행정청의 직권이나 그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의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한 자, 그죠? 의견 청취, 청취 절차에 참가한 자, 이해관계인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정청의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하여.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 결정이 없어도 자신의 법률사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요게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이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만 하죠. 근데 어떤 이해관계인? 행정청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뭐다? 의견 청취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 그러니까 행정청의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 질문 틀렸다. 네, 요거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다음 3번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알게 되면 제3자가 알게 되면 이런 경우가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되면 조각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해서 통지 의무는 처분청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사실상 처분이 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요.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그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다. 자, 4번 갑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을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때 을은 소송 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서 제3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경우라도 그죠?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3자라 해도 집행정지 신청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에 대해서 살짝 이해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네, 우리가 행정절차법 22조 제3항에서 뭡니까?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처분을 할 때에는 이러한 행정청의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뭐로 보지 않죠? 사실상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행정청의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에게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재심 청구 요거 조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 요때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소송을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이나 방어 방법 제출하지 못한 때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할 수 없다. 그럼 틀리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연탄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연탄공장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는 이익이지만 다른 인근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정행위, 즉 하나의 행정행위가 일방의 당사자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발생하지만 타방에게는 침해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목표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발생됩니까? 경업자 소송에서 발생된다 이거죠. 경업자 소송.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경쟁자에 대한 그죠? 경업자, 신규 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경업자 소송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업자 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례예요. 자, 이런 사례. A씨와 B씨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 사업하고 있는 갑이 최근에 자가용 이용의 급증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기존 사업자인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인 을에게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내린 경우, 이런 경우예요. 이때 갑이 을에 대한 그죠?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쟁송법적으로 청구인 적격 문제죠.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적 문제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제3자에 대한 통지에 대한 규정 없다 그랬죠? 없습니다. 역시 행정절차 참가에 대해서도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쟁송법적인 문제는 뭐죠? 소의 이익의 확대와 그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죠. 제3자죠. 제3자인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참가인 적격 이해관계인 제3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심청 가능하다 그랬죠. 재심 청구 안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쟁송 제기기간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죠?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확정 판결을 안날 같은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면은 안날로부터 90일이죠. 처분 있은 날로부터 안날로부터 90일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가능하다 이거죠. 가구제로서 소송 당사자의 지위로서 집행정지 신청 가능하다. 참가인은 안 되겠지만 그죠? 제3자인 경우 제3자 행정행위에 의해 제3자는 법률상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 원고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1년 올해 국가직이었죠. 이제 박스 형태로 나왔고 2021년도에 대한 시험 총평을 저희 카페에도 올렸지만 굉장히 박스형도 많았고 사령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 수준이었고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래서 좀 지엽적인 판례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사례형 문제가 많이 3문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사례형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박스형 문제 기억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하자 이거죠.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 요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분의 주체 그리고 내용, 절차,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니은 구공중위생법상 공중위생 영업에 대해서 영업을 정지할 위법할 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명령 같은 경우 뭡니까? 대물적 처분으로 봐서
영업 양도 양수되었다 하면 자, 대물적 처분으로 봐서 양수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물적 처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도 옳은 지문이다. 요런 거 약간 그죠? 니은 같은 거 잘 보세요. 판례. 자, 디귿. 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행해진 후에 인가 처분 내려졌어요. 그 다음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따로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 맞나요? 네, 디귿 지문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행해진 후에는요. 조합 설립 결의 자체는 조합 설립 결의는 인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죠. 판례는.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조합 설립 결의만을 대상으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해소 제기하는 것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네,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 소송 방법에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별도의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해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 자, 디귿도 중요한 판례죠. 기억 니은 디귿.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리을이군 왜 틀렸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에 그죠?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구독정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이 선행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을 하고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 즉 후행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적법하다. 자, 이게 지금 부적법하다고 봤죠?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거는 뭐다? 후행처분. 후행처분은 소위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자진신고를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 과징금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다. 그러면 이게 선행처분 뭐로 봤죠? 우리 판례? 자, 과징금 이 부과처분 자체는 종국처분, 즉 이 과징금 감면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이 선행처분이 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봤다. 따라서 자, 이와 같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 선행처분 이미 후행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봐서 이 선행처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뭘로 봤죠?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따라서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2015년 판례였고요.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 무효인 행정행위. 자, 옳은 거 골라라. 자,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때 제소기간에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 구비해야 되는 거죠. 요게 판례 입장. 왜 그러죠? 당사자가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무효를 선언한다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이다. 취소 소송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제소기간,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 구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을 말한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행정행위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 통솔과 판례는 중대 명백설 입장이죠. 예, 그래서 중대 명백설 입장으로서 보충적, 그죠? 명백성이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해야 됩니다. and, or가 아니고. 그다음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 사정 판결 못하죠. 야, 무효 등 확인 소송? 야, 이에 대해서 사정 판결 규정이 준용되지 않죠. 판례 어떻게 봅니까? 판례도 당연 무효인 행정 처분을 소송물로 할 때 하는 그런 행정소송에서 사정 판결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판례도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 판결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번 틀렸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간접 강제가 인정됩니까? 네. 그렇지 않죠. 무효 등 확인 판결에서 간접 강제 준용 규정 두고 있지 않다. 요런 게 어렵죠? 자,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소송법에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 대해서 간접 강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를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인 경우에는 준용을 합니다만, 무효 확인 판결에서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효 등 확인 판결에서는 간접 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판례도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의 경우 재처분 의무는 인정이 되지만 간접 강제는 그 준용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간접 강제는 부정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 틀렸다. 네,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도 정리돼야 됩니다. 일단 개념, 기속행위가 뭐죠? 기속행위란 일단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죠. 다시,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반드시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반면에 재량행위는 선택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청에게 복수행위 사이에 선택권이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개념부터 일단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20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죠. 1번 재량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뭡니까? 공익과의 이익 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기속행위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우리 재량행위 경우 이때 우리 이익 형량 하죠? 요건이 충족되어도요. 공익과의 이익 형량을 통해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이거. 1번 옳은 지문이다. 2번이요.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법규의 해석 작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에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이 판단한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기속행위의 경우 우리 판례 어떻게 보죠? 사법 심사 시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에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맞아요. 기속행위의 경우. 그럼 재량행위는 어떻게 보죠? 재량행위는 우리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판단 여지설 입장이죠.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예.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우리 그 비례평등 원칙, 그죠? 등을 기준으로 판단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 질문도 옳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3번 인허가 의제되는 인허가의 재량 행위인 경우 주된 인허가가 기속 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허가 의제에서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 행위인 경우, 자 이때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 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는 재량 행위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 행위인 경우 역시 주된 인허가가 기속 행위인 경우에도 의제되는 한도 내에선 재량 행위로 본다. 네, 요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자, 4번 볼까요? 4번이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으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재량권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일단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에서는 그 재량권 인정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자, 보세요. 사실 존부에 대한 판단은 재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 행사한 경우, 이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공무원을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여 징계 처분한 경우, 그런 처분을 말하죠. 그때 그런 사실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당연히 위법해야죠. 내가 비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너 비위 저질렀지, 오인해서 공무원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 그러한 징계 처분 자체는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죠. 그래서 이때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 대상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우리 기속식 재량행위 개념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했고요. 기출 볼까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그죠? 행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구별 실익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그죠? 재량행위는 한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 재판 통지를 인정하고, 기속행위는 전면적 범위의 재판 통지가 인정되죠. 당연히 기속행위는 공권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할 때 행정 개입 청구권 발생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청구권 발생하지 않지만 재량이 0으로 수축되거나 형식적 공권이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부과는 기속행위는 부과를 붙일 수 없지만 재량행위에 부과를 붙일 수 있다. 재량행위에도 한계는 있겠죠. 요거 행정소송법에도 재량에 속한 처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재량의 유형이고요. 위법이 되는 유형, 일탈 유형, 유월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할 권한을 부여했는데 1년 때려버렸어. 그죠? 이런 게 재량권 일탈. 그죠? 외적 한계다. 내적 한계를 남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요건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요건의 포섭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경우, 그다음에 재량권 행사를 흠결하거나 해태한 경우예요. 그래서 불행사한 경우다. 행정청에게 A, B, C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형량하도록 했지만 행정청이 이런 기속행위로 오해해서 형량하지 않고 A만 선택했다. 그죠? 재량권 행사를 불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는 직간접 통제 가능하고, 그죠? 그다음 사법적 통제. 자, 법원에 의한 통제예요. 재량에 대한 행정소송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된다. 따라서 재량에 대한 행정소송 자체가 각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행정청이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기본권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 자, 행정청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더라도 재량권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강학상 허가요. 강학상 허가 중요합니다. 자, 강학상 허가, 허가가 아니야. 인가죠? 먼저 우리 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피기 전에 우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나누죠.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체는 뭐죠? 의사표시를 하고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 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를 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강조를 해야 되는 건 명령적 행위에서도 허가죠. 함양허가 면제에서도 허가.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 즉 법률상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그런 행위. 형성적 행위에 있어서 특허, 그죠? 네. 직접 상대를 위한 행위로서의 설권행위, 특허와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의 보충행위로서 인가를 보자. 인가. 요 허가와 특허와 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 기출문제 봐야겠죠? 기출문제 뭐 어떻게 나왔어요? 인가에 대해서 나왔다. 그래서 인가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자, 형성적 행위죠. 인가는. 그리고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적 성격을 가진 인가다. 인가.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 했죠? 자,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죠.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해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어요. 자,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인가 자체는 그 성질이 보충행위적 성질이에요. 보충행위로서 인가예요. 그래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해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행위를 떠나서 뭐 하는 거죠? 기본행위를 떠나서 기본행위인 여기 그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 감독청의 취임 승인 이런 경우, 기본의 학교법인 임원 선임 행위가 불성립 무효인 경우, 자, 비록 감독청의 취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무효인 선임 행위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승인 행위로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그 무효인 기본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지문이죠. 니은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 변경을 우리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죠?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 여기서의 허가는 법률상 허가로 표현돼 있지만 뭐다? 그 성질은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하죠?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 준다. 즉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그죠?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 주는 인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다. 인가로 본다. 법적 성격 인가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20년도 지방직 9급 문제였고요. 자, 디귿 왜 틀렸는지 볼게요.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가 없는 인가 자체 하자가 없다. 그때 그 인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행위에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요.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그냥 무효인 거예요. 기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이익 없다 이겁니다. 디귿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리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사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자, 이거 어디가 틀렸죠? 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었고, 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은 그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죠? 따라서 총회결의에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가야겠죠. 민사소송이 아니라 총회결의 하자가 있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지 말고 항고소송으로 그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리을이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령적 행위,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회복하는 행정행위죠. 형성적 행위와 구별해라. 그 다음에 명령적 행위는 여러분 적법 요건이죠.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적 행위에 위반된 행위는 자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적 행위는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 명령적 행위에 위반된 행위는 강제 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명령적 행정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작위나 부작위, 그 다음에 급부, 수인 의무 등을 명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죄송합니다. 저 카톡이 자꾸 오네요. 하여튼 요새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서울시에서 굉장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더군요. 네, 굉장히 잘하더라. 근데 뭐 이렇게 행정법 가르치면서 느끼지만 이게 뭐 법을 가르치는 거랑 그 현장에서 소위 실무진들 뭐 서울시장부터 뭐 경기도지사니 뭐니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가행위에 있으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가. 자, 어쨌든 여기서 인가행위에 있어서 형성적 행위, 인가행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게 이거죠. 자, 기본적 행위에 하자가 있었는데 인가 처분이 있거나 기본 행위는 적법한데 그 인가는 무효인 경우예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법률 관계가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효력이 인정되는지 이게 쟁점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 기본 행위가 불성립되거나 무효인 경우 인가도 무효입니다. 그냥 인가 무효예요. 그래서 기출됐죠? 기본 행위 무효를 내세요.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처분에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기본 행위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입니다. 각하예요. 이거 잘 체크하시고. 자, 기본 행위가 무효는 아니고 취소 원인이야. 그럼 기본 행위 취소 가능하죠? 기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후에 인가 행위가 있어도 기본 행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 행위는 취소 대상이죠. 자, 기본 행위 유효하고 인가만 무효다? 그러면은 그 인가는 무인가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사법상 무효예요. 자, 기본 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고요.
취소 원인이 있고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인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기출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행정청에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 대상 취소해서 기본행위 취소 소송으로 다투면 돼요. 다투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쟁송 방법은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 그럼 인가처분 무효나 취소를 제기하면 되겠죠? 행정소송으로 인가처분 무효나 취소 제기하면 된다. 근데 기본행위 하자가 있고 인가처분 적법하다. 네. 근데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거.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왜냐? 인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될 다툼의 대상이 다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는 건 뭐죠? 기본행위에 대한 하자. 그 민사소송으로 가라 이거. 민사소송으로 가라. 그래서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그 적법한 인가인 경우에요.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그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되지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거죠.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라. 그래서 이런 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표. 그래서 기본행위가 불성립 무효인 경우, 그죠? 이거는 뭐 인가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그냥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다. 그 다음에 취소인데 인가가 유효한 경우에는 기본행위가 취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면 역시 이런 걸로 가겠죠? 효력은 무효가 된다.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인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인가는 무인가 행위로서 그냥 무효가 되는 사법상 무효다. 그렇습니다. 이 강억상 특허, 그 다음에 강억상 허가, 그죠? 강억상 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까지. 그래서 어쨌든 요 법률행위적, 준법률적 행위적으로 나누고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좀 확인이죠, 확인. 확인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와 특허와 인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허가와 특허와 인가. 그래서 일단 특허부터 봐야겠죠. 자, 특허 봐야겠다. 그래서 일단 사례를 외워야 돼요. 이게 허가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특허에 해당하는지 인가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역시 19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가시죠. 네. 허가와 특허와 인가에 대해서 비교를부터 합시다. 개념부터. 일단 허가란 명령적 법률행위로서 그죠?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자유로 회복시켜준다.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로서 그죠? 특허란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 능력 법적 지위를 설권행위 법적 지위 권리나 능력 법적 지위를 설정해준다. 제3자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고 형성적 행정행위다. 마찬가지 인가도 형성적 행정행위. 이 차이는 특허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지만 인가는 타자를 위한 행위다. 그렇습니다. 인가. 그 다음에 허가. 자, 신청 없이도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신청 없이도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특허와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신청이 있다면 특정이 되겠지만 허가의 경우 신청이 없다면 당연히 불특정 다수인 되겠죠. 하지만 특허는 언제나 특정이다. 인가도 마찬가지. 반드시 신청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효과 보시고요. 적법 유효 요건.
자, 무허가 행위 자체는 유효입니다. 다만 행정강제, 행정벌이 가능하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특허 행위, 이거는 행위 자체가 무효죠. 유효 요건이다 그러다. 무인가 행위 마찬가지. 사법상 무효입니다. 행위 자체가 무효다. 허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예. 허가 자체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요 사례, 허가 사례, 특허 사례, 인가 사례입니다. 인가 사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기출을 보면서 어떻게 나왔나 봐야겠죠? 특허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업. 자, 관할청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의 임원 취임 승인행위 뭘로 봤죠? 이거는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해주는 임원 취임 승인행위.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해주는 보충적 법률행위. 즉 뭐다? 인가다. 인가로 봤다. 니은 뭡니까? 예, 요게 바로 출입국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즉 설권적 처분이다. 왜죠? 체류 자격을 부여하잖아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그래서 당초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라는 것은 당초의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죠?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 행위,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특허라고 하는 거죠. 특허. 특허입니다. 그 다음 디귿 볼까요? 구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의 설치 허가. 요거 우리 판례 뭐로 봤죠? 이거를 우리 판례는 총량 관리 사업장의 설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총량 관리 대상 오염 물질을 일정량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준다. 따라서 특허로 봤죠? 네. 그래서 행정청 재량으로서 그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특허로 봤다. 그래서 디귿도 강학상 특허로 봤네요. 그러면 기역 인가, 니은 특허, 디귿 특허, 리을 뭐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이 운전면허는 대표적으로 이 운전면허 대표적으로 허가죠. 운전면허 여러분 이렇게 봐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적, 예방적, 잠정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했다가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그죠?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서 그 금지를 해제합니다. 그 금지를 해제해서 뭐죠?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죠? 강학상 허가다.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허가로 본다. 허가가 아니고요. 허가. 허각 요새 안 나오던데 어쨌든 리을은 허가입니다. 운전면허 허가. 자, 개발촉진 지구 안에 시행되는 그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뭐죠? 요거를 특허로 보죠. 그래서 요거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입니다. 요 가끔 인가로 나와요. 개발촉진 지구 안에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은 단순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구 개발, 그죠? 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그죠? 지구 안에 시행되는 그 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그래서 특허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음도 특허.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리을.
자,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요거는 제가 허가 좀 나올 만한 거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요거는 잘 좀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일단 요거 좀 더 봐야죠, 근데. 자, 허가.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 요거 재량 행위 속한다. 판례 입장. 한의사 면허는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맞죠? 한의사 면허, 강학상 허가. 그 다음, 자,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디귿. 하천법 상하천 점용 허가. 하천법상 그 상하천 점용 허가는 뭐죠? 일반인에게 하천 이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여기까지 맞는데 허가가 아니라 이런 걸 뭐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하죠. 특허에 해당한다.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 민법 45, 46조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자, 일반적 금지 해제하는 허가에 해당한다. 자, 대표적으로 뭐라 했죠? 이거를 허가로 표현은, 법률상 표현은 허가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그 성질에 있어서 뭐로 봤습니까?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주는 소위 인가로 보자. 대표적인 인가, 강학상 인가로 봤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정관 변경 허가는 강학상 인가로 본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문제였고요. 자, 강학상 인가에 대해서 16년도 9급 기출문제죠. 자, 기역.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그죠? 맨날 나오죠. 요거 대표적으로 강학상 인가로 봤죠? 자, 인가. 그 다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이거 대표적으로 뭐로 봤죠?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다. 따라서 특허로 본다. 특허. 그 다음, 디귿 건축물 준공 검사 처분이요. 건축물 준공 검사 처분은 주은 법률 행정행위로서 확인입니다. 확인. 그 다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인가. 이거는 뭐로 보죠? 인가로 보죠. 즉 조합의 사업 시행에 대해서 보충하는 효력밖에 없다고 보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는 절차 요건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는 조합의 사업 시행에 대해서 보충하는 효력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인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20년 국회제 8급.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제가 문제를 넣었지만 굉장히 많이 넣었다. 이거 한 문제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 1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시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무부 장관의 인가가 있다고 하여도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그죠? 인가로 보죠? 인가로 본다. 그래서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자, 그에 대해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자가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될 수 없다.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허가가 있으면 토지거래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이거 민법상 많이 나오죠. 민법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를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소위 뭐로 봅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적 성질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허가가 있으면 토지거래 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아서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다음 3번.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재건축 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 행위인 사업 시행 계획 작성 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 행위인 행정청의 인가 처분이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재건축 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한 하자는 기본 행위인 사업 시행 계획 작성 행위 하자이지 이에 대한 보충 행위인 행정청의 인가 처분이 적법 요건 갖추고 있는 이상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네, 맞는 질문. 자, 4번. 도시 관할청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의미에서 인가 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판례예요. 판례는. 마지막 5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 후에 관리처분 계획 결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의 결의는 관리처분 계획 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총의 결의를 대상으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되지 않는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관할행정청의 인가가 있게 되면 그 관리처분 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따라서 발생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조합총의 결의는 뭡니까? 별도의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총의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판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중요합니다. 이거 5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판례를 정답으로 만들어놨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받고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한다. 그래서 법적 효과는 당연히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기속행위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허가, 특허, 인가 구별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 봤다. 그죠? 대표적인 운전면허 우리 허가로 봤다.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마찬가지. 그 다음 다 허가입니다. 그 다음 우리 특허 대표적인 건 귀하허가, 그다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우리 특허 봤죠? 다 봤었어요 사례에서. 그 다음 도로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 요거 강학상 특허입니다. 그 다음 공용수면 매립 면허 요거 특허로 보죠.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우리 설권적 처분행위로 봤죠.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의 설립 인가도 강학상 특허로 봤다. 인가로 본 거 우리 맨날 나오죠. 45조, 46조에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우리 인가로 봤죠. 네. 그 다음에 사립대 설립 인가, 공공조합 정관에 대한 승인, 공공조합 정관 승인이요. 이 승인행위.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임원 취임 승인행위, 요거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임원 취임 승인행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다 인가로 보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 시간 꽤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행정행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물론 제가 좀 더 설명을 잘하지 못해서 한계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듣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문제 풀 때 약간의 팁을 제안을 한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 요거 중요하다. 포인트 잡아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뭐다?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 돼요. 어떻게? 쇼터들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 집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 합격연구소 카페에도 올렸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은 소위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1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한 주에 66시간을 목표로 하세요. 66시간. 그러면 주중에 한 11시간씩 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1시간씩 하면 돼요. 그래서 주중에는 하루 평균 11시간 곱하기 5일, 55시간 정도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토요일날 좀 많이 하시고 한 5시간, 6시간 하시고 나머지 일요일날 한 4, 5시간 하시면 주 66시간이 채워져요. 한 주에 66시간은 공부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루 평균 9시간 반이 돼요. 그러면 하루 평균 9시간 반, 주 7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시면은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만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이 공무원 시험, 뭐 혹시 행정사 1차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붙는 시험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죠. 예. 합격을 위한 필수 요건이 좀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합격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최소한입니다. 공부 시간 주 66시간을 목표로 하시고 저희 카페에 올르셔가지고 카페에서 그 주간 학습 계획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기 공부 시간 실질적으로 순수 공부 시간만 체크하세요. 1시간은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분 기준입니다. 50분 하고 10분 쉬어도 돼. 그래서 1시간도 50분 단위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렇게. 자, 시험이 이제 지방직 7급도 끝났고 얼추 올해 끝났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예, 빡세게 하셔야 되고 제가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프레임행정법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체크하셔도 되고 나는 내 기본서에 체크할래. 기본서에 꼭 체크하세요. 제가 이거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꼭꼭 체크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